나라인 걸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어딜 가도 튀는 외모, 어딜 가도 이방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미워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한국에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렉사입니다. 24살이죠. LA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매하게 생겼을까? 서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닌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얼굴이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7살 때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더니 며칠 뒤 엄마가 울면서 말했죠. 아빠는 이제 안 와. 그 이후로 저는 제 반쪽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밀어내려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일본 사람이야. 때로는 중국 사람이라고도 했죠. 한국이라는 단어만은 절대 입에 담지 않았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한국어가 왠지 익숙하게 들리는 게 더 싫었어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낯익음이 너무 무서웠죠. 사진을 전공하면서도 늘 서양 문화만 찍었습니다. LA의 해변, 할리우드의 네온사인, 백인 모델들의 초상화. 동양적인 것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제 카메라 렌즈에는 절대 아시아가 담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렇게 피하려던 것이 제게 찾아왔으니까요. 지난달 LA 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한 젊은 사진작가 공모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금도 좋았지만 더 큰 건 부상이었어요. 한국의 문화재단에서 초청하는 단기 프로젝트 참가권이었죠.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항공료, 숙박비 모두 지원됩니다. 저는 즉석에서 거절하려 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모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놓치시기 아까우실 텐데. 통장에 남은 돈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는 제게는 절실한 기회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곳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게 됐어. 뭐라고? 왜 갑자기? 일 때문에. 한 달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한국을 싫어하는지. 괜찮겠니? 혹시 아빠 생각나면. 엄마, 나는 한국을 싫어해. 지금도 그래. 그냥 일만 하고 올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두려웠어요. 그곳에 가면 제가 그동안 숨겨온 반쪽이 다시 고개를 들까봐.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카메라를 목에 걸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다짐했어요. 그냥 일만 하자. 한 달만 버티자.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 생각 안 하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게 됐을까? 아버지가 떠난 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죠. 너 뭔가 이상해. 외국인이야 아니야? 반은 외국인이야. 아빠가 한국 사람이거든. 그때부터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한국 사람이면 김치 먹어봤지? 냄새 나는 거 말이야. 너네 아빠 말 알아들어? 아냐 있냐 하는 거. 아이들이 저를 따라하며 웃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러워졌어요.
중학교는 더 심했죠.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 혼혈이래. 아빠가 도망갔대. 그러니까 버려진 거네. 한국 남자들 원래 무책임하다며.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울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매하게 생겼을까? 차라리 완전히 백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혼자서 두 개의 일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무슨 소리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하지만 엄마의 눈에서 가끔 슬픔이 보였어요. 특히 다른 가족들을 볼 때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다녔습니다. 성도 엄마 성을 따랐었고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일본계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해야 하지? 마음속으로는 계속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일부러 나가버렸죠. 알렉사, 너도 같이 봐. 진짜 재밌어. 미안, 나 그런 거 안 봐. 속으로는 화면 속 한국어가 왠지 익숙하게 들리는 게 더 싫었어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낯익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진을 배우면서도 의도적으로 아시아계는 피했어요. 모델도 소재도 심지어 아시아 음식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넌 왜 항상 서양 문화만 찍어?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도 적당히 둘러댔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문화를 찍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안의 다른 반쪽이 깨어날까봐 두려웠거든요. 22살 생일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니? 한국에 대해서도. 엄마, 나한테 아버지는 없어. 한국도 관심 없고. 엄마의 얼굴이 슬퍼지는 걸 봤지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명은 제가 그렇게 피하려던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돌아가자.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예요. 뭐? 이게 한국이야?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쭉 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또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줄도 잘 서고 급한 사람한테 길도 비켜주고 LA 지하철보다 훨씬 안전해 보이네. 무의식 중에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건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계산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며 또 인사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오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20년 넘게 품고 있던 편견이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문화재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사 씨. 오늘부터 함께 작업할 현지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곳은 인사동이었어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라고 했죠. 도착해보니 정말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에 한옥이 있고 전통차 가게와 갤러리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알렉사 씨? 돌아보니 어제 전통시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현우였죠. 뭐? 어제 그. 네, 맞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현우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으니
어제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예요. 문화재단에서 의뢰받아서 한국 전통문화 취재를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함께 해야 한다니. 현우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전통차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차 문화부터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커피가 좋은데. 아, 그럼 커피로 하시죠. 무엇보다 편하게 하세요.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한국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럼 프로젝트 일정 설명해 드릴게요. 현우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체계적으로 정리된 계획표를 보여줬어요. 첫 주는 서울 시내 전통문화 공간들을 돌아보고, 둘째 주는 경복궁과 창덕궁, 셋째 주는 전통공예 체험. 잠깐요. 저도 모르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닌가요? 현대적인 서울 모습도 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가 잠깐 멈춘 뒤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이해해야 현대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한국의 현재는 과거와 떨어져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지금 모습이 보이는 거죠. 뭔가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에요. 그런 깊은 철학보다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알렉사 씨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일 싫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이 생각하는 정도로요. 일반적이라는 게 발전된 아시아 국가 정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진짜 모습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무슨 한국 홍보대사도 아니고. 현우 씨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나 보네요. 당연하죠. 제 나라인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나라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거슬릴까요? 당신, 한국인 맞아요? 현우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네. 왜 그런 질문을? 한국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미국에서만 사신 분 같지 않아서요. 식은땀이 났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아, 제가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대학교 때 한국어 수업도 들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겠네요. 아니요. 그냥 학점 채우려고. 너무 차갑게 대답한 것 같았어요. 현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만 하고 가려고 해서요. 현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보죠. 알렉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왜인지 모르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히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현우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선입견 없이 봐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를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입견 없이 보라고. 나한테 선입견이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선입견이 아니라 상처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경복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알렉사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한국 궁궐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네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근정전이에요. 조선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던 곳이죠.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서서 찍어보세요. 각도가 더 좋을 거예요. 어디요? 현우가 제 어깨를 살짝 터치하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저기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그냥 일일 뿐인데. 사진을 찍으면서 현우를 힐끗 봤어요. 궁궐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 역사 이야기들을요. 할아버지요? 네. 6.25 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게 부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뿌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가족 이야기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주말마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해요. 알렉사 씨는 어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죠? 저희는 조용한 편이에요. 아, 미국 가정은 독립적이라고 들었어요. 다행히 현우가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창덕궁 후원이었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는 왕실 가족들이 쉬던 곳이에요.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이 특징이죠. 현우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현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사람을 찍지? 현우가 전통 건물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모습이 자꾸 렌즈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사 씨, 저 찍으시는 거예요? 들켜버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배경으로.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죠. 현우가 웃으며 말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궁 근처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 드셔보세요. 상에 나온 반찬들을 보니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한 번에 먹는 거였군요. 이건 뭐예요? 김치예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죠. 김치를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예상외로 맛있었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외국 분들 중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요. 그때 현우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콩나물 무침이에요.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배려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현우 씨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렇게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현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아버지요? 네.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치시는 분이셨어요.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죠.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에게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인사동 전통공예 체험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한지 공예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한지로 꽃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현우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현우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또 심장이 뛰었어요. 감사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찢어져요. 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참을성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지꽃을 다 만들고 나니 뿌듯했어요.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현우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부부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크게 반응했나 봐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동료예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관심 없어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제가 그랬나요? 조금은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안심됐어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현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내일은 뭐 할 예정이에요? 한복 체험이요.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예요. 한복이요? 네.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 중 하나거든요. 한복. 어릴 때 엄마가 한 번 입혀주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거부했었죠.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벌써부터 두근거렸거든요. 한복을 입는다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기대될까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현우와 헤어질 때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방에 들어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현우가 찍힌 사진이 유독 많더라고요. 자꾸 신경 쓰인다. 이 사람. 혼잣말을 하면서도 현우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그 미소가요. 다음 날 아침, 한복 대여점 앞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하루요? 한복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현우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네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니 색색깔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색 좋아하세요?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한테는 연보라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연보라색요? 네. 피부톤하고 잘 어울려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요. 정말 예쁘세요.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한복을 입으니까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어줬어요. 이쪽 보세요. 네, 좋아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한 장 더 찍어주세요. 네, 물론이죠. 그때 관광객 한 분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현우가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한국인 같으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궁 근처 한식당에 갔습니다. 현우가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화내고 큰 소리치고 결국엔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 사람.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하고 배려 깊으면서도 신뢰가 갔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시네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도 처음이었어요. 현우 씨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현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항상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저에게는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어릴 때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우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간 현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현우가 말했어요. 알렉사 씨, 혹시 한국에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으세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한복 입으셨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셨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도 들켜버릴 것 같았어요. 그냥 적응력이 좋은 편이에요. 아, 그런 거였군요. 다행히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현우가 치킨을 사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별미죠. 왜요? 글쎄요. 그냥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요. 한강을 바라보며 치킨을 먹는데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우 씨. 네. 한국 남자들이 다 현우 씨 같지는 않죠? 당연히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럼 나쁜 사람도 있고, 물론이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들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일반화했던 건 아닐까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한국 남자를 판단한 건 아닐까요? 알렉사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연인으로서 말이에요. 현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답했습니다.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기준이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묘사한 사람이 바로 현우였다는 걸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예뻤어요. 한복 입은 모습. 감사해요.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현우 씨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요? 네. 현우 씨의 한국을 보고 싶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셔갈게요. 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한복을 벗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우 때문에 한국 남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었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걸, 현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음 날, 현우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의외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자란 동네예요. 성북동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 사이사이로 작은 카페들과 오래된 집들이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왜 여기로? 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요. 현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어요. 어머, 현우야. 대문에서 나오신 분이 현우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엄마, 일로 함께 하는 분이에요. 알렉사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사진작가 분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밥 먹고 가세요. 마침 잔치국수 끓였거든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뭘 괜찮아?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사진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고 가족들의 추억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어릴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앨범을 가져오셨어요. 어린 현우가 아버지 어깨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귀엽네요. 우리 현우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늘 배우려고 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회사원이었는데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현우한테 한국 역사 많이 가르쳐 주셨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 많아서요. 어머니가 잔치국수를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아버지 닮아서 정말 듬직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손님 앞에서. 뭘 부끄러워해.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렉사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요.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 그럼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현우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늘 그러셨어요. 부러워요. 뭐가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게요.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알렉사 씨, 혹시 많이 외로우셨나요?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서요. 현우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산을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힘드셨겠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이제 말해버린 이상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 혼혈이에요. 그럼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어릴 때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뒤로는 한국 자체를 싫어했어요.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도 싫어했어요. 무책임하고 가족을 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산타워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현우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를요? 네. 현우 씨는 정말 달라요.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복잡해요. 하지만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안의 다른 반쪽을 인정하기가.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알렉사 씨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에 다시 갔어요. 치킨 대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현우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제 이야기 들어줘서. 그리고 판단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줘서도요.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알렉사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요?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법을요. 한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도망쳤던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현우와 함께 있으니까 그 도망치고 싶었던 저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현우 씨,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현우 씨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번엔 진실을 말하고요.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현우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현우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싫었던 게 아니라 버림받은 상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현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네 집 앞에 서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떨려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 가족은 이해해 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현우의 누나도 와 있었어요. 어머, 알렉사 씨 또 오셨네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누나예요. 현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지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요. 물론이죠. 예쁘고 착하다고 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나. 살을 하면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알렉사 씨는 한국이 어때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사실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제가 어제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한국계 혼혈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럼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가요? 현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7살 때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을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 남자들을 원망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경계했어요. 또 다른 무책임한 한국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지 씨가 물었어요. 현우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한국 남자가 제 아버지 같지는 않다는 걸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이리 와봐.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많이 아팠겠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2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정말요? 당연하지. 혈연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현지 씨도 다가와서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알렉사, 이제 한국에서도 가족이 생긴 거야.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정말 용기 냈네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이것 좀 봐. 한복이었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입으셨던 한복이었죠. 이거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어머니 것인데. 가족끼리 뭘 그래. 어서 입어봐. 한복을 입고 나오니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예뻐. 한국 사람이 확실해요. 이제 진짜 우리 딸 같아. 그날 오후, 현우와 둘이서 산책을 했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신기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거든요. 우리 가족은 원래 그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현우 씨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어떤 건가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알렉사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알렉사 씨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저도요? 저도 현우 씨한테 끌렸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뭐가요? 또 버림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현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현우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인 키스였습니다. 저녁에 다시 현우네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알렉사가 우리 가족이 된 날이니까 축하해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어머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또 울컥했어요. 현지 씨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요. 알렉사도 이제 가족이니까. 한복을 입고 현우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현우가 제게 속삭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의 반쪽을.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반쪽요? 한국인인 저를요. 그리고 상처받은 저도, 두려웠던 저도 모두요. 정말 대단해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현우 씨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알렉사로 사는 것. 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 현우라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현우와 함께 마지막 장소를 방문했어요. 서울역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요? 여기가 알렉사 씨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곳이잖아요. 맞았어요. 한 달 전 이곳에 내렸을 때 제 마음은 온통 거부감과 두려움 뿐이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끔찍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깔끔한 역사, 친절한 안내방송. 이제는 제 나라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현우 씨 가족, 시장 아주머니, 한복집 사장님.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거든요.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알렉사 씨가 마음을 열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이 같은 길을 지날 때는 낯선 이국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현우 씨. 네. 저 이제 자랑할 수 있어요. 뭘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걸요. 아니,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걸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네. 이제는 누구한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저에게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우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어머나, 우리 딸 보내기 싫다.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어머니 떠나기 싫어요. 자주 연락해. 그리고 언제든 한국은 내 집이라는 거 알지? 네, 어머니. 현지 씨도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LA에서 입어. 한국 생각날 때마다. 한국 전통 액세서리였어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드디어 현우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왔어요. 현우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알렉사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약속해요. 자주 연락하기로. 당연하죠. 그리고 현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요.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약속 반지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는. 현우 씨, 저 곧 미국으로 갈 거예요. 다큐멘터리 공부하러요. 정말요? 네. 알렉사 씨가 있는 곳으로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도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아, 고마워.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날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누구인지 찾게 해줘서 고마워. LA에 도착해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알렉사, 뭔가 달라졌네. 뭐가요? 표정이 밝아졌어. 그리고 뭔가 당당해진 것 같고. 엄마, 저 한국 다녀와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제 아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했네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어.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당당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니,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글로벌 한국인이에요. 그날 밤, 현우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한국이 벌써 그리워요. 다행이에요. 저도 벌써 그리워요. 현우 씨, 저 이제 진짜 자랑스러워요. 뭘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는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기뻐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현우 씨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요. 6개월 후, 현우가 정말로 LA로 왔어요. USC에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공항에서 현우를 만났을 때 저는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와, 정말 예뻐요. 어때요? 이제 LA에서도 당당하게 한복 입고 다녀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네. 이제는 한국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현우와 함께 LA 코리아타운을 걸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도 예전에는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의 후손이라는 게. 1년 후, 저는 한국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었어요. 제목은 Finding My Other Half였습니다. 개막식에 온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반쪽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한 사람 덕분에 그 반쪽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현우가 객석에서 박수를 쳐줬어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라고요. 2년 후 현우와 결혼했어요. 한국식 전통 혼례로요. 한복을 입고 현우와 함께 큰 절을 올리면서 생각했어요. 아빠, 이제 이해해요. 한국이 왜 그렇게 그리우셨는지.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허니문으로 한국에 갔어요. 현우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죠. 우리 며느리 왔네.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됐어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어. 이제야 깨달은 거지.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현우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사랑해요. 정말로. 알아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그리워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한국이요? 네. 그리고 제 자신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혼혈이든 다문화 가정 출신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말이에요.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편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